자, 여러분들 이제 고1 세 번째 시간 모의고사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했죠. 오늘은 우리가 문학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모의고사도 문학을 많이 틀렸더군요. 여러분들 저한테 보는 것 중에.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문학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에는 바로 비문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또 바꿔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은 알든 모르든 문법은 다 짚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문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신 틀린 개수를 보니까 이번에는 문법이 53페이지 11번 맞죠? 53페이지 문법인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14번 같은 경우에는 고중 문법이다 보니까 역시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14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당장 풀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내신 시험에. 바로 고중 문법이에요. 그걸 배웠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참고로 지금 현재 풀고 있는 이 모의고사는요. 9월과 11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다고 가져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대략 이런 정도 되는구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물론 간단하게 11번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한 것들 좀 밀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틀렸던 문제가 11번, 14번, 15번을 틀렸어요. 자, 그래서 11번, 14번, 15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본문 음운 변동에 관련된 얘기예요. 음운 변동은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이게 물론 이게 교체가 있고, 축약이 있고, 탈락이 있고, 첨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쓰인 말 중에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음운 변동이 생겼는데 그대로 쓰는 경우가 그리고 음운 변동이 생겼는데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축약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나는 참 네가 좋고 할 때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발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고라고 발음을 하잖아. 근데 이 발음 그대로 쓰진 않죠. 우리 어떻게 씁니까? 그대로 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단어는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축약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뭐겠니? 이건 탈락이 있겠죠. 가다에서 아서가 합치면 가서가 되잖아. 여기 아가 탈락됐죠. 아 탈락은 음운 변동이 반영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 내용인데 11번 같은 문제의 유형은요. 보시면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죠. 음운 변동을 이해한 건데 자 사례와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변화죠. 음운의 개수 변화는 틀린 게 없는데요. 풀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풀립이 니은이 첨가돼. 니은이 첨가되고 다음에 리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리을이 됐으니까 얘는 축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음운 변동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첨가와 교체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흑화덕이죠. 흑화덕. 자 얘는 리을 기억이 뭐로 됩니까? 기억으로 돼.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됐죠. 탈락이 맞죠? 다음에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화가 되었어. 화가 된 것은 바로 축약이죠. 교체가 아니고 얘는 축약이죠.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맞춤옷은 요 지읒이 뭐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뀌죠. 디귿만 바뀐 거예요. 얘는 뭐가 됩니까?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니까 교체가 되죠. 교체가 나와야 됩니다. 교체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미음이 연음됐죠. 그럼 얘는 춘약 탈락 둘 다 없는 거죠. 연음밖에 없으니까 교체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 뭐죠? 옛 이야기, 옛 더하기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고 가운데 이응이면 얘처럼 니은이 첨가돼. 자 니은 첨가됐죠? 첨가됐습니다. 다음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죠. 그래서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가 되어서 니은 니은. 비음화도 결국 교체니까 같은 거죠. 정답은 4번이네. 그죠? 다음에 달맞이꽃 같은 경우에는 자 지읒이 그냥 연음이 된 거죠. 연음은 음운 현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음에 치읒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교체죠. 음절의 끝소리. 교체는 맞지만 축약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14번 문제가 될 겁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14번 문제. 자, 문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은 틀린 것은 원래 제가 한 분 정도 한 사람이 틀린 것은 그냥 해설지 뭐라 그랬잖아. 근데 문법은 다 풀어준다 그랬죠. 틀린 거 있으면 무조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문법은 다 푼다 그랬죠. 자, 보시면요. 예를 보자. 자, 예를 보자. 어차피 자주 봐주시면 돼요. 자주 보면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이거와 이걸 현대어를 같이 봐야 되는 당연한 얘기야. 보세요. 여기에 뿌기가 불을 꺼지게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란 말이야. 따니물이 뭐가 됩니까? 따니물이 되잖아. 다음에 불이 잡아 굴에 불이 잡아 굴에 식혀서가 불이 잡아가 식혀서가 되겠네. 굴에 식혀서 불 가져오라 하여늘 그 따님이 아비 말 들으샤 북굴로 가시니 북굴로 가시니 똑같네 얘는. 그죠? 걸음마다 걸음이 되겠군요. 따의 자체를 쫓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1번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14번 문제 틀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두자원군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 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틀린 거야. 이걸 언제 배웠냐고? 바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그럼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특히 고등문법 할 때. 언제 하냐고요? 계약하면 할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8월 말부터 이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 고등문법은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그러면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짧게. 자, 참고로 이 오도자음구는 뭐냐면 오두의 자음이 무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도자음구는 우리가 오두의 말 첫머리에 예를 들면 기역 시옷 기역 디귿 기역 비역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역 시옷 기역 디귿 요렇게 이상한 글자들이 서로 첫머리에 있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합용병사라는 쓰거든요. 전문용어로. 합용병사라는 말은 아직은 안 배워도 되겠습니다만 요런 기역 시옷 기역 디귿 기역 비역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쓰역 비역 쓰거든. 우리가 어떻게 그스 그드 그브 스그 스드 스브 스그드 또는 부스드 우리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요 얘네들이 첫머리에 있으면 어두자음군이야. 확인했어?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뿌기 불을 뿌기 비읍 시옷 기역이잖아.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항상 첫머리가 어디 첫머리에. 다음에 보세요. 따님을 자체를 보니 중세 국어에서도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목적격 조사 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는데 얘와 얘를 보자. 얘와 따님을 보니까 아까 뭐였니? 여기 보면 따님을이잖아. 그럼 원래 을이 붙은 거고 좌체를이 뭐니? 좌치를이 되겠지. 얘는 을이 붙은 거야. 그러면 을과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격 조사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걸 좀 자세히 풀어보자. 따님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도 어두장군에 사용됐죠. 따님도 얘도 어두장군이죠. 그럼 얘는 시옷 디귿 따님 더하기 알이잖아. 얘는 알이 붙은 거죠. 따님은. 그래서 여기서 연음이 된 거죠. 얘는 뭔데? 자체로는 럴이 붙었죠. 그럼 옆에 이렇게 이거 받침이 있으면 알을 쓰고 없으면 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 유무에 따라 목적적 조사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 모의고사 문제는요. 국어의 엑기스 싹 하면 다 엑기스로 한번 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 불이자마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우리 얘는
딱 봐도 우리 현대 이런 표기 없잖아. 우리 얘를 순경음이라 그래. 아, 참, 이 반치음. 미안. 오씨, 내가 순경음이. 반치음, 쏘리. 우리가 이 세모를 반치음이라 그래요. 명칭을 반치음이고, 얘는 순경음 비읍이라 그래. 얘는 순경음 비읍이라 그래요. 명칭은. 그럼 얘는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은 오늘날 안 쓰이고 중세 때 쓰였음을 알 수 있잖아. 이게 상식이잖아. 요즘 누가 이런 걸 써? 자, 그 다음에 가신이와 이 시를 보니 중세 국어에도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인데 특수어휘가 아니라 이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만 어휘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휘 시가 사용된 거예요. 시, 요 시. 시가 주체 높일 선어만 어휘예요. 가시다, 오시다 할 때 시. 요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특수어휘가 아니라 주체 높임 선어. 특수어휘는요, 보통 계시다, 돌아가시다 할 때 특수어휘라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뭐 이거는 별일은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 특수어휘가 아니라 주체 높임 선어만 어휘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어적기가 뭐죠? 이어적기 바로 연음이에요. 연음. 연음적기가 이어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걸음이니까 걸 더하기 음이 걸음이 되었죠. 얘는 줬다에서 치읓 줬다에서 아가 만나서 조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음이 된 거. 이거 이어적기라고. 예. 자, 그래서 이게 자치를 조차가 위에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연음 이어적기를 연음이라고 그러는데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래 9월 문법을 배웠다면 이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근데 안 배웠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틀린 게 있어서 얘는 빼도 돼. 그럼 그렇다고 따지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의고사를 문제를 많이 풀면 단기간에 국어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요. 점수 올라가요. 단기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렇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 그럼 뭔가 혼자 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 좀 되게 짧잖아. 하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기간에 국어 문제를 푸는 우리가 이거 방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저번보다 3, 4주보다는 확실히 문제 틀리는 개수가 적게 틀려. 전부 다. 얘를 빼면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실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잘하고 있어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얘도 틀렸더라고 학생들이. 자,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얘는 띄어쓰기 문제예요. 그럼 띄어쓰기 배웠어. 언제? 한글 맞춤법처럼 이제 수업하면서 배웠어. 딱 까먹었을 거야. 자, 얘는요 안개꽃 밖에는 얘는 조사야. 그러니까 얘는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다 1번이 되는 거겠죠. 조사니까. 밖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밖에가 조사인 경우는 그것 이외에는 이런 뜻이죠. 그것 이외에는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얘는 붙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밖에가 명사 밖 그리고 애가 조사 이런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뭐냐면 바깥에라는 뜻이죠. 바깥에 즉 친구야 밖에 나가자. 이럴 때는 밖은 명사고 애만 조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요만큼은 조사 얘를 여기서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은 얘 조사입니다.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띄웠으면 안 되죠?
답이 될 수 없는데요. 만큼은요, 여러분들 또 요거 필기해 준 적이 있죠. 뭐냐면 요거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띄어쓰기 공부할 때 만큼 배로 분 요거 세 가지. 이거 A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체온 뒤에 쌤 체온이 뭔가요? 체온은 명사잖아. 명사 뒤에 A가 붙으면 이 A는 뭐로 변신? 조사로 변신. 그래서 붙여 쓴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만큼 열심히 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큼은 조사고 나는 체험 대명사잖아.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용어일 때, 용어는 동사,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A는 의존 명사로 변신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띄워야 돼. 그럼 얘는 붙이고 얘는 띄워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도 할 만큼 했어. 했을 때 얘는 의존 명사니까 띄워야 됩니다. 할은 동사잖아요. 용어이니까 띄워서야 되겠죠.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1,000원짜리. 자, 1,000원 수량 단위 의존. 1,000은 수관형사고 원은 의존 명사입니다. 짜리는 접사예요. 접사로 붙여 쓰는 거예요. 아직 접사 안 배웠지만 접사 붙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띄우면 안 되죠. 다음에 어찌할 줄. 어찌하다 줄. 어찌하다. 얘는 어찌할 줄. 얘는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띄우는 건 당연한 거죠. 틀렸죠. 다음에 자 보세요. 7 연구실은요 위에 나오지만 숫자가 붙으면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돼. 그러니까 얘는요 7 띄우고 연구실도 맞고요. 또는 그냥 7 연구실도 맞아요. 둘 다 가능한,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정정할 필요 없는 거죠. 다 맞는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4망 다음안에 나오잖아. 44망 다음안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야. 붙여 쓸 수 있다는 말은 띄울 수도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둘 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4페이지 명량대전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틀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씩 골고루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얘는요 이 앞부분만 좀 보죠. 이 내용 자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앞부분이 좀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요것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푸는데 한번 도움이 되게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순신 장군을 지금 꼬시려고 하는 짓입니다. 자, 항상 그렇죠. 고전문학이든 소설이든 간에 등장인물을 꼭 표시하면 읽어나가라.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나쁜 놈은 세번을 치고요. 물론 여기서 명량대전이니까 당연히 나쁜 놈은 적군 일본 외장이 되겠죠. 그래서 세번을 쳐볼게요. 보시면 행장이 거제의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벌써 이 정보를 주잖아.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럼 얘는 세모가 되는 거야. 행장은 바로 외놈의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장은 외놈의 그 외놈의 장수야. 외놈의 장수인데 그 외적의 장수야. 장수를 행장이라 그래. 그러면 행장 뜻을 모른다 치더라도 이순신이 나오면 쪽발이가 되겠구나 눈치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해치기 위해서니까 일본 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장이 거제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내고 있다. 하루는 행장의 부하 장수 요시라. 얘도 세모 쳐야지. 그러면 임금도 왜 이순신을 해치는 놈이니까 이순신을 절단날 계책을 행하라. 요시라가 명을 듣고 평소 교류했던 김응서를 찾아가, 김응서는 한국 조선인이야. 그 농을 쳤어요. 은근히 말하였다.
우리 평행장은 이 평행장이 바로 이 행장이 되겠죠. 본래 처음부터 확신하고자였으나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벌써 거짓말 날 수 있잖아. 그죠? 청정도 뭐냐면 외적의 장수야. 외적의 또 다른 장수야. 외적의 장수인데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사오니 오래잖아 청정이 다시 바다로 나오리니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이 수군은 누구래? 조선수군이야. 조선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조선의 원수도 갖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을 것이요. 라고 지금 뭐하고 있니? 얘를 지금 간산계략이지. 얘가 간산계략이 어디 여기 나오잖아. 도적의 간산계략. 이게 바로 간산계략이잖아. A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어가 우리 나는 싸우기 싫은데 내 부하 중에 청정이라는 놈이 자꾸 너랑 싸우고 싶어해. 그러니까 나도 얘가 눈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얘를 네가 대신 죽여줘. 이걸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이순신 장군이 그날 와 이 꼬시는 거야. 그 미래 내복해 있다가 이순신 죽이기 위한 계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순신은 도적의 간산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산 계략인 줄 알고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하면 얘는 임진록이란 소설이야. 소설이죠. 그 다음에 얘 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희곡이야. 그럼 이게 결국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 묻는 문제가 되겠지. 내용 자체는 뻔하잖아. 임금이 명령대조 싸움에 대한 얘기니까 저에게 뭐 열척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 돼 있니? 저에게는 아직도 열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런 장면 나오고 죽고자 하는 놈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 나오고 뻔한 내용이니까 읽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의 중심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물론 내용이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앞부분이 혹시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해 드렸고 내용 자체 근데 16번부터 틀린 학생들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16번 자 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우선 보시면요. 요시라는요.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웅서를 찾아간 게 나오죠. 꼬시기 위해서. 얘는 조선인이야.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 권율은 속은 거야. 그치? 앞에 장면 그 얘기가 나오죠. 김옥춘은 순신으로부터 전설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고 앞부분에 나옵니다.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안희는 나쁜 놈이죠. 물론 우리 조선 놈이지만 얘는 나쁜 놈이야.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다.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난 게 아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안희가 이거 세부 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치자. 어디 나와 있니? 첫 번째 줄 여기에 나오잖아. 보세요. 물론 제가 이거 안 읽었지만 안희가 당황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길 어찌 진격치 아니하니까. 원래 안희는 겁먹은 놈이야. 근데 이순신이 너 군법에 죽으라느냐라고 하니까 쫄았지. 쫄으면서 당황하여 큰 소리로 어찌 진격치 아니하리까 하고는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얘는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적을 피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적진에 달려 싸우는데 적선이 안희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적을 피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려다 버리게 포위당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16번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도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18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말하기 방식이 다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는 아까 읽었고 요 B는 여기에 나와 있지요. B는 좀 더 밑에 나와 있구나. 자, B를 보겠습니다. B를 보시면 읽어보자. 어떤 B인가? 나레이션.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 그 유명한 구절이죠.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도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번 문제 풀어보죠. 말하기 방식이니까요. 자, 가장 적당을 찾는 겁니다. A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다. 아니, 그래.
역사적 사실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조롱이 말이 어디 있어? 상대가 조롱하고 있니? 이순신 바보다 보니 조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에 질책은 아니고 B는요. 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임금에게 저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질책이야? 다음에 2번 A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고 유보 없고요. 유보란 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B는 오히려 뭡니까? 나도 걔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정면에 나오는 유보는 아니죠. 그리고 상대 희생 강요하는 것도 아니죠. B는 3번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자신의 행위, 자신을 비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B는 미래의 상을 가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뭐 얘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B를 보시면 죽을 힘을 다하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상을 가정하여 정당하고 있는 거죠. 얘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4번 자 A는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를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냐? 벌어질 상황. 자, 언급하며 그러니까 네가 이제 원래 나는 청정이 싸움을 주한 틈에 너는 서로 틈이 생겨 이제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얘를 대신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얘가 몇 월 며칠 어디 갈 테니까 이순신을 끌고 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 그죠? 앞으로 벌어질 상황. 뭐니?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날 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자, B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저에게는 지금 12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싸워보겠다. 의지를 드러내잖아.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을 볼게요. A는 문제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저 청정이라는 일본 외장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나도 얘를 죽이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이순신을 데려와. 그래서 얘를 대신 죽여줘.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죠. A는 맞아. 근데 B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며 해결된 게 왜 나와? 미래 일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도 틀린 학생들이 있더군요. 이거 골고루 3점짜리 문제긴 한데 다 틀렸어요. 아니 골고루 틀렸어. 골고루. 여기 있는 이 소설에서 우리 학생들이 물론 다 맞은 친구도 있고요. 그 와중에. 자, 이거는 답 위주로 설명 좀 해볼게요. 가에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자, 직접 설명하고 있고, 우선 그걸 떠나서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말. 이순신 감동하는 장면이 나오니? 이게 아니라 이순신의 말에 장수들이 감동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이순신 말에 장수가 감동하는 거잖아. 순신의 말에 장수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고 가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뭐 나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에서 알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다음 비문학은 좀 이거는 한 명씩 틀리는 바람에 이 비문학은 이걸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 명씩 틀려가지고 뭐 그렇게 제가 특별히 해낼 건 없습니다.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자, 그다음 25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또 현대시네? 그래. 현대시 요거 잠깐만 좀 볼게요. 누구 시니? 딱 보니까 첫 번째 시가 누구 거야? 백석. 우리 아까 잠시 배웠던 그 백석이야. 우리 아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지은 백석은요 토속적인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들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요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이건 솔직히 이거는 고1 문제로 치고는 좀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가볍게 전체만 요약할게요. 얘는요 전부 다 평안도 사투리, 다 북한 사투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려운 우리나라 말들이 나오지만 옛날 토속적인 시어들이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베는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바로 뭐지? 아버지가 뭐니? 바로 저 가족을 지키는 존재죠. 여기서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타간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다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이 무서운 거예요. 얘는 그죠? 밤이 무서워. 두려움이죠. 두려운 시간이죠. 두려움. 자, 밤 끝났고 집 뒤로는 어느 산골 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도 얘는 노나리꾼도 이들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사람인데요. 노나리꾼이라고 하면 일종의 뭐냐? 밀도살꾼. 몰래 소를 잡는 밀도살꾼을 얘기해요. 밀도살꾼. 노나리꾼들이 도둑놈들 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이거 무슨 말이니? 지금 무서운 장소야. 우리가 지금 뭐야? 두려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두려운 밤이야. 아버지가 없는 두려운 밤의 기억이야. 밤의 기억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냥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날기멍성을 져간다는 닭보가 있어. 자, 닭보는 날기멍성을 져간다. 날기멍성이라는 것은 뭐냐? 멍석. 그러니까 곡식을 멍석처럼 훔쳐가는 이런 뜻이야. 멍석에다 우리 곡식 깔잖아. 그들 훔쳐가는. 이게 날기멍성이라고 그래. 져간다는 닭보는 사람 이름이야.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앗집에는 언제나 니찹떡 뭐 이렇게 말하면 찰떡에 청밀은 꿀이야. 꿀에 은금 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둠에도. 조마구라는 말 나오죠. 조마구는 난쟁이. 뒷산 어둠에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제밤. 그죠? 제밤은 뒤에 나오죠? 이게 뭐라 되어 있니? 제밤중에 줄임말. 한밤중에 나오죠. 한밤중에 그죠? 뒷산 어둠에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 오줌 누러 깨는 한밤중에 머리맡에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자, 이게 뭐냐면 난장이가 문창살에 조마구는 난장이다. 새까만 대가리를 집어넣고 색깔은 눈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상상이야. 지금 문살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에 때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조마구랑 난쟁이가 그죠? 자신을 쳐다본다는 상상이에요. 자신을 쳐다본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때 감정은 뭐니?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을 지금 조마구는 일종의 난장인데 이거 전설 속에 나오는 난장인데 무서운 난장이야? 이때 귀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지? 지금 이거 기아집 밑에서 엄마 아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불 속에서 지금 빼꼼히 내밀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창문에서 누가 날 좀 쳐다본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두렵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 정리하면요. 요 부분은 요걸 전체 이연을 다 묶어버리면 자, 어린 시절 그죠? 조마구에 대한 두려움이야. 조마구에 대한 두려움 기억이야. 자, 그러다가 두렵다는 거야. 3년 볼게. 자, 옛날 말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가 고개 넘어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져와. 치장감은 혼숫감. 이거 혼숫감. 결혼하니까 혼숫감이 필요하겠죠. 혼숫감을 가지고 와서 엄마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 불을 밝히고 밤이 들들어 바느질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군목에 삭기를 들고 쇠든 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갉아먹고 은행 얼음을 인두불에 구워먹고 뭔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는 이불 위에 광대너미를 하고 광대너미 이게
게임을 하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마에게 운목에 두른 병풍에 새빨간 천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빨간 천두, 천연두 얘기, 귀신 얘기를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죠? 고무더러는 이 고무더러는 밝은 날 멀리는 못 나는 메추리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래서 고무한테는 멀리 못 나는 메추리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냥 어릴 때 추억인데 바로 시집갈 고모를 시집갈 고모의 마음이 급하니까 시집갈 고모의 혼수를 마련하는 날이죠. 혼수를 마련하는 날에 대한 기억이에요. 혼수를 마련한 날 밤에 좀 즐거운 기억이야. 이게 좀 즐거워. 뭐 계속 까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을 잡아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기억이야. 시집갈 고모의 혼수를 마련하는 날 밤의 즐거운 기억이야. 자, 그 다음에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 이제 명절날이네. 부엌에 쬐뜻하니 불을 밝고 소뚜껑에 노르며 구수한 냄새 곰국이 무릎 꿇고 방 안에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 송편, 저 송편이야 달송편에 진두기 송편, 다 송편 종류야. 떡을 빚는 결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이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 가루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어 라고 나오는데 얘는 지금 송편떡 빚는 장면이야. 명절날. 그래서 얘는 그냥 명절날 미리 정하면 명절날 뭐가 됩니까? 일가 친척이 모여 송편을 빚던 기억이야. 송편을 빚던 기억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섣달 금음이야. 섣달 금음. 그러니까 음력 12월에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이 뭐냐 밑에 나오죠. 냅일날이 뭐냐 하면 냅일날인데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날하고 제사 지내는 날인데 섣달에 냅일날에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새한 할미 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느라 못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자 냅일날은 밑에 뜻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 등을 여러 신에게 제사 지낸 날인데 이때 냅일날에 내릴 눈을 냅일눈이라고 그래. 이 냅일눈은요, 그죠?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섣달 냅일날, 그러니까 지금 제삿날이라고 봅니다. 제삿날에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눈은 뭐냐면 치료약, 그 치료약이야.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밤엔 새한 할미 귀신이 눈 귀신도 냅일눈을 받느라 못난다. 그러니까 이 날은 귀신도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편안한 날이야. 귀신 없는 날이니까 말을 든든히 여긴 거예요. 오늘 귀신 없는 날이야. 엄마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그러니까 대냥푼 종지를 놓고 치송이나 들이듯이 정한 마음으로 내밀는 양눈을 받는다. 양눈을 받는 거야. 야, 왜 양눈이야? 치료약이니까. 눈을 받는 거야. 그 눈을 녹여서 물로 쓰면 약이 되거든요. 이 눈색의 물을 내밀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 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묵고 가며 곧불은 감기죠. 감기가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가피기를 알아도 먹을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약이 된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빌날에 내빌눈을 받는 기억이죠. 내빌날에 내빌눈을 받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자, 좀 빨리빨리 읽어봤습니다. 자, 이게 고1 지문이야. 이게 고1 시야. 근데 뭐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가볍게. 자, 그 다음에 나희덕의 겨울선에 가면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현대시가 나왔죠. 겨울선에 가면
자, 봅시다. 겨울산에 가면 이 겨울산은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내가 뭔가 깨달은 공간입니다.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은 나무들이 있어. 그럼 이 눈은 당연히 뭐 시련이 되겠죠.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어. 나이테는 이게서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근데 나를 보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객 전도식 표현이에요. 왜? 내가 너를 보는 거지 네가 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테는 눈이 없는데 어디 나를 봐. 그러니까 주객 전도식 표현을 쓴 거죠. 주인공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 나이트는 어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보타온 뒤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혼자 외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게 요 세 줄은 바로 오로지 자식만을 산 외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만을 위하여 산 어머니의 길이죠. 위하여 산 어머니의 이미지죠.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금 나이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찬 지친 손등이 있고, 이게 다 어머니의 이미지죠. 신열에 들뜬 입술, 신열, 뜨거운 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르고, 어머니의 눈물이죠. 그죠? 잘릴 땐 쏟은 톱밥 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땀도 어머니의 이미지죠. 그죠? 이게 그럼 경우면 톱밥 가루가 땀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거무스레한 나무 껍질은 손등이고, 그리고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슬이 맺혔겠죠. 그걸 눈물로 표현했고, 톱밥 가루를 땀으로 표현했어.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를 뭐가 됩니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을, 이게 손등이나 눈물이나 땀은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한 비유적으로 표현.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고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뭐가 되겠니? 어린 자식들이죠. 어린 자식, 바로 화자도 포함하죠. 화자도 포함한 어린 자식이 되는 거죠.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어. 자, 도끼를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미쳐도, 이런 뭐니? 바로 어머니의 고생이, 어머니의 시련이죠.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도끼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어머니의 고난이죠. 고이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죠? 어머니의 눈을 맞으며, 눈은 시련이죠. 산에 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 이 나이테랑 어머니는 같은 의미죠. 뭔데?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죠. 나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이 어머니가 나이테가 되는 거죠. 희생적 사랑. 어머니와 나이테 같은 뜻입니다. 희생적 사랑. 그죠?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5번 문제를 보세요. 이것도 많이 틀렸어, 우리 학생들이. 표현성의 특징을 찾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가와 나는 달리, 자, 가는 나와 달리, 그럼 가만 해당되는 거겠죠? 방언을 사용했다. 그러면 나는 방언이 없니? 나 방언 없어요. 어디 있어? 사투리가 어디 있어? 다 현대말이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볼게요. 가와 달리 명사형으로 종결했다. 가도 없고 나도 없어. 뭐 있다 했는데 무슨 명사형이야. 3번 나와 가는 달리 비유. 자, 비유를 사용한 건요, 나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달리가 아니지. 다 있잖아. 비유적 표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가에서 어디 비유입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 이렇게 다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그죠? 제가 그냥 지금 예를 들면 1년에 노나리꾼들 도둑놈들 같이 이 같이 다 비유잖아. 이때 비유잖아. 그죠? 같이 얘는 이것도 비유가 너무 많고요. 얘는 나이테 손등 다 비유죠. 눈 다 그죠? 그다음에 색채어. 자, 색채어를 활용했다. 색채어가 있는 거. 색채어가 있는데 가는 색채가 있어. 나가 없어 오히려. 나가 색채가 어디 있어? 없잖아. 가는 있어. 그죠? 다음에 모두 음성상징어. 가도 음성상징어는 가는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5번을 틀려서 25번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26번을 틀린 학생이 있는데 26번에 5번의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아까 할미 귀신을 덤들어 여기는 게 아니라 할미 귀신이 내빌 눈을 받아서 좀 딴 데 날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할미 귀신이 없어서 든든하다고. 오히려 할미 귀신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그랬지 할미 귀신을 여긴 게 아니잖아. 다 모은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주는요 바로 비문학부터 할게요. 다음 주 수업 내용 미리 예고할게. 모의고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4회에 비문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비문학에서는 많이 틀렸던 비문학이 바로 두 번째 비문학 34번, 38번 비문학이 있죠. 자, 이거 모의고사 34번, 38번 비문학 수업을 바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요. 요걸 할 겁니다. 그리고 39번, 42번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39번, 42번 할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서 바로 5회 넘어갈 겁니다. 모의고사. 물론 5회는 반밖에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2시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1시간은 이제 문학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오늘은 문학 2시간, 모의고사 1시간 했다면 다음에는 모의고사 2시간, 문학 1시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는 한 5회 반 정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나가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34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